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8뉴스 AI 앵커입니다. 오늘 오전 발생한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끄라톤이 다음 달 1일 강도 강으로 성장한 뒤 이틀 뒤엔 일본 오키나와 인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럽 중기예보센터 수치예보 모델은 태풍 끄라톤이 다음 달 3일을 전후해 대한해협을 통해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제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기상정보에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감귤 낙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최근 감귤 농가에서 익지 않은 감귤이 떨어지거나 껍질이 벌어지는 등의 열과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율은 평균 19.8%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 지역은 20.4%, 동부와 서부 지역은 각각 22.7%와 28.6%의 피해율을 보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역대급 무더위에 8월 가뭄까지 겹치며 감귤 열매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연북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km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개최해 걷기 활성화와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 탄소 중립 달성 등의 정책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공직자와 동호회 회원 등 사전 접수된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건강한 제주와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대의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걷기 행사 때문에 연북로가 부분 통제되면서 연삼로를 비롯한 주변 도로로 차량들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불편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 가운데 10% 이상이 직장을 떠나는 등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표를 던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특별 휴가를 도입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CJB 이태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충북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11명, 이 가운데 벌써 3명이 퇴직했습니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신규 임용된 247명의 공무원 가운데 이미 10% 이상이 시험을 치러 어렵게 입사한 직장을 떠났습니다. 시군 지역도 마찬가지. 청주시도 지난 5년간 5년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 100명 이상이 퇴직했고 영동구는 320명의 신규 직원 가운데 퇴직 인원이 45명에 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급여 등 근무 여건.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세전 187만 7천 원으로 수당이 더해져도 실제 수령액은 2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가장 큰 게 보수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는 얘기는 이제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딴 데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를 해도 비슷한 급여를 받고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 텐데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입 공무원들이 사표를 던지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의 특별 휴가를 줍니다.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기존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2년 내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8세 이하까지 3년 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청주시도 지난 4월부터 5년차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저연차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만 했는데 제가 어떤 걸 해드릴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게 된 거고요.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북뿐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문화 개선과 업무 경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선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투명한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입지 갈등과 상생을 주제로 열린 2024 제주 갈등 포럼 주제 발표로 나선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는
환경영향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도민 참여 기회를 제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찬반 갈등 구조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점을 해소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갈등 조정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 해녀가 영국 공영 BBC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BBC는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공식 상영작으로 첫 선을 보인 한국 영화 마지막 해녀들을 10월에 볼만한 영화로 선정하며 산소 없이 깊은 곳까지 헤엄쳐 해산물을 수확하는 해녀들의 삶 자체가 다큐멘터리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능 폐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녀들은 세계를 순회하는 친환경 활동가가 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국면을 맞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제주의 농축산 시스템이 라오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린캄 둔강사완 라오스 농림부 장관은 오늘 제주를 찾아 제주 지역 감귤 농장과 스마트 축사 등을 둘러보고 제주의 선진화된 농축산 시스템이 라오스 현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라오스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라오스 내 토지 편리성을 제공하고 한국의 투자는 물론 선진화된 농축산 관련 시스템이 제공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어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육발전연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감안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의정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불법 체류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5,600여 명이던 제주 지역 불법 체류자 수는 2021년 9,900여 명, 2022년엔 8,600여 명으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여 명으로 이 중 약 40% 정도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IBS 8뉴스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